DMH 기술은 지금까지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가습 방식입니다. DMH 기술을 간단히 설명하면 초음파 가습기의 장점과 가열식 가습기의 장점을 합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음파 가습기입니다. 초음파 가습기의 장점은 즉각적인 가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전원을 넣으면 초음파 진동자가 물입자들을 안개처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물입자들은 너무 크고 무거워서 금세 아래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초음파 진동자에서 물입자를 만들어내면 블로우팬을 이용해 강한 바람으로 물입자들을 높이 날려보냅니다. 하늘로 솟구친 물입자들은 아래로 떨어지는 동안 공기 중으로 증발되며 습도가 올라가는 것이죠. 만약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다 증발되지 않는다면 주변을 축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초음파 가습기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이 물입자가 세균이나 석회질과 같은 미네랄 성분보다 훨씬 크다는 데 있습니다. 바람의 힘으로 공기 중으로 뿌려지는 물입자는 증발되며 사라집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 남아있는 세균은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미네랄 성분은 가전제품을 하얗게 만드는 백본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열식 가습기는 어떨까요? 가열식 가습기는 쉽게 말해 그냥 물을 끓이는 겁니다. 물이 끓어오를 때까지는 가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길고 많은 전기가 필요하죠. 또한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열식 가습기의 인기가 높아진 이유는 바로 안전한 가습이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가열식 가습기가 안전한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물을 끓여 가습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물을 끓이는 것은 그 자체로 가열 살균 과정이기 때문에 물속 세균들이 모두 사멸하게 되죠. 두 번째 이유는 배출되는 물입자의 크기가 세균이나 미네랄 성분보다 훨씬 작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입자가 배출될 때 순수한 수증기만 배출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초음파식과 가열식이 가진 분명한 장단점을 보며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두 방식이 가진 장점만을 모아 하나로 합칠 순 없을까 하는 생각이죠. 즉각적인 가습이 가능한 초음파 방식과 안전한 가습이 가능한 가열식을 합친다면 아마도 최고의 가습 기술이 될 겁니다. 안전한 가습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살균을 하거나 물입자가 매우 작아야 하는데 우리는 두 가지 방법 중 작은 물입자를 만드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만약 초음파 진동자에서 발생된 물입자를 직접적으로 열을 가할 수 있다면 물을 끓이지 않고도 곧바로 수증기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이게 가능하다면 초음파 가습기와 가열식 가습기의 장점만을 합친 최고의 가습 기술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을 때 한 가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건 바로 이것입니다. 네, 다리미가 맞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다리미에 물이 닿으면 순식간에 수증기로 변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리미에 물을 부어버리면 수증기가 조금 나오긴 하겠지만 금세 다리미가 식어버릴 겁니다. 그럼 연속적으로 수증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뜨거워진 다리미에 물을 붓는 대신 분무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리미가 너무 식지 않을 만큼 적당한 양의 물을 분무한다면 계속해서 수증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DMH 기술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DMH 기술은 몇 가지 단계에 걸쳐 동작됩니다. 먼저 초음파 진동자를 이용해서 작은 물입자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생성된 물입자는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 물입자를 이동시키려면 작은 팬이 필요합니다. 작은 팬으로 생성된 약간의 바람을 이용해 물입자들을 DMH 장치로 이동시킵니다. DMH 장치 내부에는 많은 구멍이 있는 원뿔 형태의 메쉬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메쉬콘은 발열체, 즉 다리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기술이 바로 유도 가열 기술입니다. DMH 장치에 전달된 물입자들은 원뿔대 형태의 내벽을 따라 화살표 방향으로 나선 회전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이런 식으로 나선 회전을 하는 동안 물입자들은 뜨겁게 달궈진 메쉬콘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며 마치 다리미에 물을 분무했던 것처럼 순식간에 수증기로 변합니다. 발생된 수증기는 DMH 장치를 빠져나오며 가습이 완료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수증기는 초음파 가습기처럼 바람의 힘으로 배출되지 않습니다. 매우 작고 뜨거워진 물입자와 공기의 밀도차를 이용하여 배출되는 방식으로 마치 연기가 흩어지는 것처럼 가습이 됩니다. 그럼 초음파 방식과 DMH 방식의 가습 모습을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초음파 가습기는
강한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 배출해야 하기 때문에 배출구가 좁습니다. 그렇게 뿜어져 나온 물 입자는 차갑고 무거워 빠르게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반면 DMH 가습기는 밀도차에 의해 분출되기 때문에 출구가 굴뚝처럼 넓어야 합니다. DMH 가습기의 가습 모습은 마치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보이죠. 좀 더 확실한 비교를 위해 두 가습기의 동작 영상을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지금까지 DMH 가습기가 기존 가습기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있죠. 그것은 DMH 가습기가 설명했던 것처럼 정말 안전한 가습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세균 배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원래 표준 가습기 세균 배출 시험은 가습기를 가동시킨 후 공기 중의 세균수의 변화를 비교하는 간접 검사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좀 더 과격한 방법으로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시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균이 배양되어 있는 오염수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오염수를 초음파 가습기와 DMH 가습기에 동일하게 넣고 동작시킵니다. 가습기가 가동되면 약 15cm 거리에서 생배지를 배출구를 향해 뒤집어 놓고 3분간 직접 접촉시킵니다. 다소 극적인 방법이지만 만약 가습기에서 배출되는 세균이 있다면 확실하게 검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접종이 끝난 생배지는 밀봉 후 약 35도씨에서 24시간 이상 세균을 배양합니다. 자, 시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초음파 가습기에서는 1차와 2차 모두 많은 세균이 배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초음파 가습기에서 세균이 배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긴 했지만 실제로 세균이 검출되는 것을 보니 불안한 마음까지 생깁니다. 그럼 이번에는 DMH 가습기의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1차, 2차 모두 세균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DMH 가습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다른 특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비 전력은 가습기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확히 어떻게 소비 전력을 비교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가습기마다 가습량에 상관없이 최대 전력을 기준으로 소비 전력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 어떻게 소비 전력을 비교해야 할까요? 가습기의 소비 전력을 정확하게 비교하는 방법은 가습량 대비 소비 전력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바로 단위 시간당 가습량 100cc를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가를 비교하는 방법이죠. 이 방법을 사용하면 매우 공정하게 소비 전력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산된 일반적인 초음파 가습기의 단위 소비 전력은 평균 약 10W 정도입니다. 만약 최대 가습량이 300cc인 가습기라면 약 30W 정도 소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가열식 가습기의 평균적인 단위 소비 전력은 그보다 8.5배가 큰 85W입니다. 같은 양을 가습한다고 했을 때 전기 요금이 8.5배 더 나온다는 것을 뜻하죠. 물론 그만큼 안전한 가습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전기 요금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DMH 방식은 얼마나 많은 전기를 소모할까요? 약 45W입니다. 초음파 가습기에 비하면 훨씬 높긴 하지만 안전한 가습이 불가능한 초음파 가습기와의 비교는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비교해야 할 대상은 가열식 가습기죠. 가열식 가습기와 비교하면 약 47%의 전기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거의 절반 정도의 전기만 있으면 동일한 안전 가습이 가능하다는 것은 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교할 것은 가동 시간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초음파 가습기는 거의 즉각적으로 가습이 시작됩니다. 반면 가열식 가습기는 물을 끓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평균 15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비로소 가습이 시작됩니다. DMH 가습기는 어떨까요? DMH 가습기도 초음파 가습기처럼 전원을 인가하면 거의 즉각적으로 가습이 시작됩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DMH 가습기가 동작되는 모습을 살펴보면 발열체 역할을 하는 메시콘이 전원 인가와 동시에 순식간에 가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열된 메시콘에 물 입자가 분사되면 즉각적으로 수증기가 발생되며 동시에 메시콘 전체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DMH 장치 내부에서는 전원 인가부터 온도가 안정될 때까지 약 5초가 소요됩니다. 하지만 배출구 온도는 조금 다릅니다. 수증기가 배출되는 과정에서 굴뚝 역할을 하는 통로가 차갑게 식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배출구에서의 수증기 온도가 안정될 때까지는 약 15초에서 20초 정도 소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가습기의 배출 온도입니다. 흔히 가습기는 습도만 조절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습기 종류에 따라 실내 온도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초음파 가습기는 보통 차가운 가습으로 실내 온도보다 낮은 온도의 수분을 배출합니다. 그렇다 보니 증발하는 과정에서 공기 중의 열을 빼앗아 실내 온도를 낮추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가습기를 주로 겨울철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특징은 단점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가을식 가습기는 따뜻하다 못해 뜨거운 가습을 합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를 높이는 효과는 있지만 화상의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용 시 아이들이 있다면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DMH 가습기의 출구 온도는 약 50도로 말 그대로 따뜻한 가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출구에 손을 대고 있어도 전혀 뜨겁거나 위험하지 않습니다. 또 실내 온도를 높여주는 효과까지 있어서 가습기를 가동하면 주변이 따뜻해지는 장점이 있죠. 지금까지 DMH 가습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장점이 있지만 영상에 모두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DMH 기술을 보고 흔하고 뻔한 가습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DMH 기술은 지금까지 없었고 특허가 유지되는 한 세계 최고의 가습기 기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